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기념 청년마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나쁜 시장이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미래전략연구원의 원장 이윤석입니다. 나쁜 시장이 돈 버는 세 가지 방법, 제1편에서는 내부 정보로 자기 부동산 불리기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쁜 시장들이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인데요. 제1편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부동산을 불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땅이나 건물이 있는 곳의 용도 지역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되면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다 알게 되는데,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쁜 시장들은 그런 정보를 자기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의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 곳,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죠. 그런 곳에 땅이나 건물을 매입해 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땅이나 건물이 이미 있는 지역의 용도 지역을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것, 좀 더 과감한 그런 조치인데요. 이런 시도를 하면 당연히 그 땅과 건물이 있는 곳에 가치가 오르게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의 용도를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런 구분을 다 해가지고요. 크게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 이렇게도 구분하고요. 보통 살고 있는 이 도시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내 땅이 녹지지역이다 이러면 땅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누구나 봐도 딱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지역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용도지역 구분별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용주거지역보다는 일반주거지역,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은 전용지역보다 일반주거지역이 더 땅값이 더 비쌀 걸로 알 수가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준주거지역이 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니까 가치가 높을 걸로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더해서 상업지역 같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만약 내가 가진 땅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또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지 중심지역으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나 하면 값에 큰 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내 땅이 있는 곳의 용도지역이 뭐다라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장차 거기가 어떻게 변화될지, 일반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시장은 그런 것을 미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용도지역이 상향될 그런 지역에 땅을 산다든가, 또는 자기가 가진 땅이 있는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인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킨다, 또는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또 상향을 시킨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슬쩍 끼워 넣어서 그렇게 자기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왼쪽 편에 있는 게 예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도로에 접해 있는데 거기에 집들 중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제가 색깔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여기에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집을 한 채씩 사서, 건물을 한 채씩 사서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인 이곳이 조만간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서 이 땅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일반 주거지역 중에 일부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은 막대한 그 시세 차익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만약에 판매한다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주거지역 중에 도로에 접한 쪽에 그쪽 일부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폐율이 대거 올라갔죠. 그러니 저 구역에 해당되었던 빨간색 집이 있었던 그 집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집, 위쪽 편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뀔 때 편입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일반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집을 산 것은 투자를 잘못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 바로 건너편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내가 있는지, 내가 가진 땅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포함은 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업지역으로 바뀐 데랑 이렇게 바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앞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치가 더 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잘 이용하는 그런 나쁜 시장들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선제적으로 하고, 또 투자하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건물과 땅을 사놓은 이후에 그 용도지역을 땅을 포함해서 또는 자기 땅 인접한 부분이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해서 자산을 늘리는 이런 방법을 흔히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일반적인 시장은 이런 행태를 하지 않습니다. 나쁜 시장들이 하는 그 자기 땅 가치 올리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쁜 시장이 자기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을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기 땅이나 건물이 포함된 그 지구에 좋은 시설을 넣는 겁니다. 그 시장이 되면 그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들,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학세권, 몰세권, 백세권 말들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가까이 있는, 전철역과 학교가 가까이 있는, 또 몰세권 같으면 전철역과 대형 쇼핑몰이 가까이 있는, 공세권 같으면 전철역과 공원이 가까이 있는, 스세권 하면 전철역과 스타벅스가 가까이 있는, 맥세권은 맥도날드가 가까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그 땅의 가치나 건물의 가치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좋은 시설들, 특히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학교, 또 쇼핑몰도, 대형 쇼핑몰이 어느 지점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에 시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또 요즘은 시립 도서관을 보통 4, 5층 건물에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춰서 하거든요. 도서관이 인근에 들어오면 그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수영장을 포함한 그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도 아주 선호 시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키즈앤맘 센터, 이런 것들이 시에서 국가의 국비 지원을 좀 받거나 도비 지원도 받고 또 시비를 넣어가지고 건설하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호 시설들을 자기 땅이 있는 그 지구에 이렇게 좀 모으는 겁니다. 시장의 어떤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통상적인 정직한 시장들은 자기 땅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사실 노력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최적의 입지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나쁜 시장들은 자기 땅 있는 곳에 이런 거를 한두 개씩 충실히 아주 열심히 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구역을 정리해서 아파트도 만들고 그린생활시설도 만들고 이럴 때 거기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을 할 때 시행사가 LH나 충남개발공사 같은 이런 곳에서 할 때는 되게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합니다. 그러니 땅을 다 산 다음에 다 사고 나서 다 내보내고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쓰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내 땅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특정되지가 않고 그냥 보상받고 돈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행사가 민간 회사인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진행합니다.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정리가 안 되어 있던 그런 어떤 그 지역을 잘 정리해서 도로도 정비하고 이러면서요, 간보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원래 그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200평 가지고 있었다 하면 그 정리한 다음에 전부 수용하는 게 아니고 한 50%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잘 된 땅을 한 100평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사업들에서 대략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이 한 50% 정도는 그렇게 땅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50% 땅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정리를 하기 전에, 구획 정리를 하기 전에는 쌌는데 이렇게 딱 도로나 이런 것들 다 계획해서 정리하고 나면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넓이는, 면적은 50% 절반 정도 줄어도 가치는 2배 이상, 3배, 4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 땅, 사실 이 도시개발 사업에 내 땅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운입니다. 그거 한 번 되는 것도 사실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데, 이게 한 번, 두 번, 한 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여기 있었는데 이 지구 일대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돼서 환지를 여기 받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어떤 좋은 시설들이 근처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대형 쇼핑몰 여기 들어가게 허가 이렇게 내주고 유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가까이 들어가게 하고, 시립도서관을 어차피 세울 거 자기 땅 있는 근처에 좀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 세우고, 다목적 체육관 넣고, 그리고 자기 땅 가까운데 이렇게 소공원 하나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누가 고발하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상에 있어서 시장, 이런 공직자, 도시개발 관련된 공직자가 이런 거를 하면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아마 저촉이 될 텐데요.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그런 정보를 숨기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자기 땅과 건물이 포함된 그 지구에 이렇게 가까이 좋은 시설을 놓아두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땅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굉장히 교묘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땅의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유심히 찾아보면 아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아주 제일 과감한 방법입니다. 자기 땅을 넣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아예 만드는 거죠. 하지 않으면 그 개발이 될 가능성이 사실 없는 그런 땅인데 자기 땅을 넣어서 과감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만드는 이런 것도 씁니다. 그런 나쁜 시장들도 이 방법은 사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양심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하는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 불법이라고 다 규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나쁜 시장의 특징은 한번 양심이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통 사람 다 알아서 안 해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시장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합니다. 그게 나쁜 시장의 특징이죠.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행위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거는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1년 전에 2021년 5월 18일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하고 나서 1년 뒤부터 시행을 했죠. 그러나 이게 워낙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만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그런 자료인데요. 그 훨씬 이전에 2018년도 4월부터요.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우선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공포가 21년도에 되고 시행이 22년도 5월 19일부터 되긴 했지만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2018년도 4월부터 이런 규정들이 우선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공무원의 어떤 그 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근무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을 조심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도 우선 반영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쁜 시장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 이런 거 살짝 어겨가면서 자기 이 구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다루는 것 중에 중요한 사항이 이겁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소속 기관장이 자기가 장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서면으로 또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야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냐?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 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취소. 시장의 직무는 누가 중지,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또 신고 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거든 재산상 이익을 환수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놓는 것은 특히 지방 이런 시청과 같은 데서는 시장이 제일 높은 공직자인데, 공직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제 한 것이죠. 그러나 나쁜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나쁜 시장이 쓰는 방법,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시장이 되면 어느 도시나 그렇지만 시장이 도시계획과에서는요, 그 도시개발을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후보지를 항상 물색을 합니다. 그냥 찍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도시개발을 이렇게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상을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도시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보통 하죠. 그래서 도시개발 후보지를 만드는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이 거기에 포함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땅이 포함된 지역이 어딘가에 도시개발 후보지를 ABCD개를 후보지를 검토한다 그러면 자기 땅이 들어있는 고기를 어딘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로 하나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 과정의 결제 서류들, 무슨 회의할 때 사람들 자문위원들이 한 거라든지 이거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도 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논의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쭉 하는 과정에 나온 것들, 회의 결과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나중에 증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찾아보면 자료가 없어요. 아무 자료가 없고 그냥 자기 땅 포함해서 자기 땅이 포함된 후보지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최고 순위로 딱 올라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만 있고 과정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기 땅이 포함된 후보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바로 인근에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을 이렇게 벌리는 이런 것까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과감한 방법이고 사실 이렇게 하면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기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서 아주 과감하게 큰 도시개발 사업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이 되었다.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나쁜 시장이 자기 땅을 넣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의 사례고, 여기는 이 지도는 저기 천안역, 천안입니다. 여기 북쪽, 천안시 북쪽이거든요. 두정역과 여기 직산역 사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호선 철도 전철이 지나가는 경부선 철도 구간입니다. 두정역과 직산역 사이. 천안의 메인 시가지는 이 두정역 아래쪽에 이렇게 쭉 있고요. 지금 두정역 근처까지 도시가 굉장히 밀도 있게 개발이 된 상태고, 여기서 두정역에서 직산역 사이는 한 4, 5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정역에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 저수지가 있는데, 최근 이 저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이 오른쪽 지도를 보면 같은 지도인데 오른쪽은 위성뷰인데요. 여기 보면 요 큰 길 따라서 이 아래쪽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이쪽에는 공주대학교 캠퍼스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논밭으로 되어 있고, 저수지 아래쪽에서 수로가 약간 있고 없죠. 네. 만약에 그런데 이 시장이, 나쁜 시장이 자기 본인 명의로는 아마 본인 명의로 된 땅을 두고서는 과감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나 이런 직계 가족들 소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 뾰족한 모양의 무슨 논이 있고, 게다가 이렇게 맹지다, 이런 땅이 있을 때 이 소유로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내 땅 자산 가치를 올릴 거냐. 맹지에다가 논이고 이러면 값이 얼마 안 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 그 도시개발 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선을 표시한 게 여기 호수도 있고 하니까 개발을 해야 돼. 그리고 옆에 대학도 2개나 있어. 그러니 이 지역에 뭔가 대학 배우 어떤 단지 또는 호수 공원을 둔 그런 단지로 여기를 이렇게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 후보지 중에 하나로 넣어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후보지 중에 하나, A 후보지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 중에서 여러 후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대학도 있고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하도록 해. 여기 보면 산지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보존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공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아파트를 빽빽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공원으로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땅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에서 이게 높은 순위를 얻어요. 1순위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여기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이 자기 이름 명의로는 안 돼 있지만 자기 배우자나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다는 걸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시장이라면 이런 일을 양심상 추진하지 않을 텐데, 나쁜 시장은 이걸 과감하게 추진하죠. 자기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로 넘어가면, 이 땅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평당 이제 20만 원에 샀어요. 한 1000평 20만 원에 샀어. 2억 정도에 샀는데 도시개발하면 이 간보율에 따라서 한 50% 받으면 한 500평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평당 한 200만 원 넘어가요. 10년 전에 20만 원 산 땅이 평당 200만 원 넘어가는 500평 받으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막강한 사실 어떤 권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마치 전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한 직산역과 두정 사이 한 4, 5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여기 대학도 2개 있고 하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주자들이 또 많아지고 하면 여기 전철을 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부성동인데 부성역을 하나 만들자, 간이역을.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낼 수가 있죠. 부성역 만들자 하면 여기 옆에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부성역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성역을 여기 하나 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추가를 해주면 부성역이 생긴다 이러면 이 지구의 가치가 또 확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전체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거 아니었으면은 개발될 어떤 가능성도 없고 땅값이 오를 일도 아마 없었을 것 같은 이런 맹지논, 이렇게 모양도 이런 맹지논의 부동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나쁜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과감하게, 사실 이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구상해서 자기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대담하게 실행을 또 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나쁜 시장이 자기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충남 미래전략연구원이 청렴아산 캠페인이라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쁜 시장이 돈을 버는 3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나쁜 시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렴 아산 만들기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